저는 평택에서 우리 사장님들 뵙기 위해서 5시에 출발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안군에는 제가 이제 다닌 지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무안군에 이렇게 다녀도 우리 사장님들이 다 잘하시는데 놓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도 잘하시고 밭갈이도 잘하시고 깨끗하게 무안군 같이 밭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수태비.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무안군의 농사는 잘 지시고 다 잘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 그럼 26년산 양파, 미리 밭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진다. 요게 4줄 심은 거거든요. 요 양파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300개? 2.2망이요. 2.2망. 예. 이게 53kg 나왔습니다. 53kg. 그러면 2.65망 나왔죠? 이렇게 농사 짓잖아요. 근데 이 집의 농사가 이게 4구 심은 거거든요. 이 두둑은 90cm, 골은 87cm. 이런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가르쳐 드릴게요. 청보무역의 전용화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강한 접착력과 뛰어난 인장력으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전용화 사계절 테이프. 특히 냉장 냉동 제품 포장에도 잘 붙고 규격, 중량, 정확한 폼질의 테이프입니다. 전용화 기능성 그물망 랩은 통풍성 및 강력한 고정성을 갖춘 기능성 그물망 랩입니다. 규격, 중량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물망 랩으로 스마트한 포장을 경험하세요. 전용화 랩은 정품 정규격 스트레치 필름으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트레치 필름 특징은 더 편한 사용 편리성, 더 강한 보호력, 더 강한 유지력, 더 강한 인장력으로 정확한 두께와 길이를 표기하고 판매합니다. 청보무역은 품질, 규격, 길이가 정품인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파 재배의 제일 문제가 이 토양 산도입니다. 이 토양 산도가 맞지 않으면 절대로 다수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낸 퇴비 비료 이 산도가 맞지 않으면 양파가 흡수를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발효된 퇴비를 써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4구에서 8구 재배를 해야 됩니다. 두둑은 좁게 1항은 깊게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된다. 근데 여기에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양파 농사 40kg 생산이 왜 안 되는가요? 여러분들 물론 여기도 잘하시는 분들은 40kg 하고 계시죠.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무안군 평균 단수를 봤을 때는 한 망에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 몽탄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달산잎 분들 농사 잘하시잖아요. 그분들 다 기계정식하고 사구 신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일을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와서 교육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어. 이 교육을 했을 때 교육의 이 효과가 나질 않더라.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더라. 문 밖에만 나가면 끝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40kg 두망 농사 한번 지어보시자고요. 두망. 그러면 생각은 그냥 바뀌지 않죠. 변화와 혁신과 자극과 요거 실천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가 뭐가 문제인가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평당 40kg 나오면 지난해 650원 하지 않습니까? 그럼 1000평이면 2600만 원 나와요. 근데 20kg 생산하시는 분 1300만 원 납니다. 생산비가 10,000원 들어가면은 40kg 하시는 분은 1600만 원이 남고 10kg, 20kg 생산하시는 분은 300만 원 남아. 그럼 1600만 원 남는 분은 돈 벌기 위해서 매년 농사를 쳐. 근데 이 300만 원 나오시는 분은 돈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 채우면은 또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은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 그 양파 농사 정답은 이제 적정 시기, 파종 시기, 제식거리 엽수하고 이게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양파 농사 20에서 25kg 미만 생산하고 양파 가격 없다고 신세 타락만 하면 어쩌란 말이오. 실천도 하지 않는 교육 뭐하러 받는가요? 이거죠. 어떤 사람은 평당 40kg 생산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요거 한번 반성해 봐야죠.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거죠. 미스TV, 두둑, 제식거리, 파종, 이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이 미스TV, 제식거리는 8구, 적어도 19까지는 심어줘야 되는데 13구, 12구 이렇게 심어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종자 갖다 심으면 뭐예요? 수리탄 더 나오는데 수리탄?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잘못있을까요? 누구에게? 여러분 잘못 없죠? 예?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나? 땅을 살려야 되겠죠? 엽수확보해야죠.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 면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속할 수 없다. 마늘, 양파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요거죠? 이게 투자하면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여기 토양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토양에 투자를. 그래서 심는 것보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더 중요하다. 차라리 저는 면적을 줄이려는 겁니다. 면적 줄여갖고 한 방 나올 때 두 방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일은 죽도록 하고 돈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양파 마늘 재배의 기본 조건을 갖춰줘야겠죠. 양파 마늘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파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줘야 상품성 있는 양파 2배만 생산하시면 편합니다. 땅 삽니다. 땅 사. 이렇게 되죠. 여기 좀 전에 보여드렸던 뇌줄 재배.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평당 50kg 나오면 650원이면 순수익이 21,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조수익 21,000원 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파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 그럼 이 집은 농사를 어떻게 짓냐? 수산그라스 심고 발효 대비 내고 종자 처리하고 등록된 약재 줄 때 FA100 하나를 뚝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농업인이 생산한 양파 생각할 과제, 고품질 양파 생산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제는 막연히 안 된다. 무안의 양파 100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이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100년 동안 물겨 먹었으면 100년 동안 물겨면 땅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 변화 예측과 이걸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산, 품질 생산, 지속적인 교육. 오늘도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이제 올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생존 전략은 아까 조합장님 얘기하셨죠? 소비지 시장에서 구매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산자만이 개방화된 경쟁 시장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우리 몽탄 농업이 유통사업이 잘 되고 또 환원사업일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돌아갈 겁니다. 요게 문경 영순농협입니다. 8구 재배. 요게 4월 12일 날이에요. 이 양파 농사, 이 유관 역사를 갖고 있는 무안은 100년을 가졌지만은 양파 농사 짓기에는 굉장히 나쁜 땅이에요. 달산일 제외하고는. 이렇게 논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1년에 물 한두 번 줄까 말까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만 낡아면 스프링클러 돌리다가 판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사 짓기가 이런 데 쉽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놓고 40kg 생산이 가능하다고 그래. 기대해 보는 거죠. 이게 열세구입니다. 고랑도 없습니다. 비 오면 물고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앉아서 딜로 뭉쳐버립니다. 13구. 그러면 딜로 뭉치면 아주머니들이 앉은 자리가 여기가 웅덩이가 돼갖고 비가 많이 오면은 여기서 다 수리탄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자 갖다 하면 뭐합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좋은 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양도 잘 만들어야 되고 심는 것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24년 11월 10일 운남입니다. 운남. 호랑도 없이 퇴비 갖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집도 앉아서 뭉쳐갖고 이렇게 다 골이 깊어졌죠. 그래서 이 집을 제가 어떻게 됐나 하고 봄에 와 봤습니다. 다 녹균병 걸렸습니다. 요게 올해 4월 9일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이 무안군 전체를 곳곳이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더 잘 알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닥쳤던 개죠. 여기에 보시면 요 밭이 맞습니다. 여기 사진 이거 보이죠? 저기 여기 요 밭입니다. 여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이렇게 15만 원짜리 종자인데 이 모양이 있고요. 40년 농사 처음이요. 변해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못한 거예요. 종자 탓해죠. 다 꼽혔죠. 이 파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육묘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난감하네. 본전 생각난다. 이것도 무안입니다. 무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제일 좋은 종자라고 심었는데 차라리 심지 말 걸. 다 수리탄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부지기수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 해제 구경애 씨 매년 2만 개배 수확합니다. 이분은 토양 관리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양 관리에 따라서 수확량이 이렇게 된다. 기후 변화가 심할 때일수록 양파 농가를 지키는 농가와 제때 할 일을 놓치는 경우, 여기 우리 신택수 사장님 이따가 이제 강의해 드릴 건데, 이분이 이게 90cm, 이게 85cm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에서 양파가 한 평에 89개 나와요. 87개. 근데 53kg 캤습니다. 그래서 양파 본쟁이 숫자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중이 똑같고 수량이 많아야 된다. 놀 자리가 없죠. 이렇게 여기 1kg씩 뭐 800g씩 이렇게 나가죠.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심어 놓는 분들이 가장 문제죠. 이게 고랑도 좋고 이랑도 좋고 숫자는 많고 이게 이제 비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무안의 재배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100년의 역사는 자랑하지만은 이게 탈피를 못한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스템이 넣지 말고 이거 팔굴로 하고 고랑 좀 홍덜파다고 요 세 가지만 해결하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게 2월 4일 날이거든요. 양파 재생기. 위에 지상부보다 지하부가 훨씬 더 길습니다. 이거 모종 처리할 때 엑스칼리버 골드 침지 처리한 겁니다. 이게 땅 살리기 놓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토양이란 이걸 만들어야 되죠. pH가 6.0에서 7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금신예품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죠.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해야 되고,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이 있고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제대로 된다. 결과는 이렇게 되죠. 화학농약, 비료가다 사용, 미스텝에 되면은 토양이 산성이로 바뀌고요. 유기물이 불균형을 인해 갖고 통기성이 나빠지고요. 미생물 활동이 저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에다가 미생물 제제를 넣고 차라리 여기 수단 심으면 엄청 좋은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퇴비는 이제 토양에 병균을 갖다 사멸시켜 버리죠. 토양에 보습력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미숙퇴비가 미치는 영향은 우리 소 많이 기르시는 분들 요것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이 발효만 잘 시키면 되는데 이 발효가 잘 안 되면은 토양에 들어가서 산소를 고갈시킵니다, 이게. 그리고 철과 망간이 식물에 독작용을 하고요. 이게 토양에 들어가서 아질산가스가 나오면서 산도가 낮아져 갖고 5월달 되면 양파 시들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칼리 흡수가 안 되고요. 인산이 고정이 되고요.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뿌리가 부패되는 게 4, 5월달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상부가 약해지고 균핵병, 역병, 시들병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죠. 이게 많이 생겨버리죠. 곰팡이. 이거를 토양 속에 있는 걸 갖다가 이걸 살균제를 줘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약은 약값대로 들어가고 못 잡습니다, 이거. 근본적인 건 토양을 갖다가 환경을 바꿔주기 전에는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된 양파를 나중에 이거보다 커갖고 수확을 했다 하더라도 저장고에 들어가면 1순위를 썩어버리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음병도 이것도 많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 탭이 낼 때 여러분들이 이 땅 살리기 유기질 무안군에서 이 보조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걸 30평 내지 50평에다가 두면은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미발효된 탭이도 유균이 접종돼 갖고 이게 다 발효가 돼요. 그리고 토양이 부실부실거려. 산소 공급이 잘 돼. 배수가 잘 돼. 그러니까 통이 커지고 좋아지죠. 이렇게 해놓는 거 이렇게. 미숙 탭이 내고요. 악신하고 미발효된 탭이 사용 시 한 달 전에 이거 같이 설포해버리면은 이 탭이도 발효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랬죠.
여기 양파 심을 때 되면 무한서 해제 들어가려면 창문 못 열어놓습니다. 냄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토양에 따라서 이제 미스캡이 이 흙 1헥타르당 이런 것들이 많이 들 박테리아, 구신류, 원생동물 이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농업의 운명은 토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유기물이 많아지면 영양순환도 잘 되고 생산량이 많아진다. 질소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아질산화질소가 이산화탄소를 300배 발생합니다. 탄소 배출을 어떻게 제어하고 얼마만큼 탄소를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새 저탄소 농법 하지 않습니까? 잘 발효된 탭이 쓰면 돼요. 이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땅 살리기는 4개월 내지 6개월 가요. 그래서 소색결 줄여줘도 된다. 이 pH 이게 안 맞으면 pH 5.2 하면 아질산가스가 발생되고요. 알루미늄, 망간 이런 것들이 독작용을 하고요. 토양의 미생물 활동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주더라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인산이 많으면은 질소, 가리, 마그네슘 이게 억제돼서 결핍 증상이 나오고요. pH가 낮은 토양은 철이 많이 생겨버리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H가 높을 때는 아모니아 가스, 낮을 때는 아질산가스 이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만 잘 잡아줘도 됩니다. 요게 이제 무한지역에 제가 쪽파를 많이 심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혹시 쪽파 심는 분들은 이 비닐 위에 흙 올려놓지 마셔요. 흙 올려놓으면 이제 복사열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검질 않습니다. 요게 그 평창이거든요. 여기 보셔요. 이 쪽파 뿌리. 요게 엑스칼리버에다가 침지 처리한 거거든요. 이렇게. 또 요것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논산입니다. 논산. 이 논에다가 심는 분들이 이 pH가 안 맞아갖고 아주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pH가 안 맞으면 아무리 소똥 퇴비를 많이 내더라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양파를 캐고 나서 소석계를 못 심기 전에 내시는 게 좋아요. 양파 심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에다가 심는 분들은 매년 200평에 두세 포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버리면은 중산산 칼륨이라고 있어요, 이거. 물 1톤에다가 4kg하고 엑스칼리버 2봉을 섞어서 주게 되면은 이게 빨리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요게 이거 대표적인 마늘에 소를 150마리 키우는데 퇴비는 많이 갖다 냈는데 2만 1000평 중에 7000평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잘 됐잖아요. 이거는 땅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뿌리가 이렇게 있죠. 요건 엑스칼리버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토양 검사를 시켰더니 이게 토양 검사가 pH가 4입니다. 4.4. 그러니까 거름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거름이 없어도. 그래서 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여기 이제 pH가 6.5 있을 때 뿌리가 제일 잘 내려오고요. 5.2, 5.5 될 때는 뿌리가 내려오다 맙니다. 그래서 우리 양파가 잘 안 된다. 거름은 많이 내는데 잘 안 된다 할 때는 요 토양 검사를 해보시고 중탄산을 쓰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보실까요? 6.0에서 7.0. 여기가 pH가 산도가 제일 좋죠. 질소가 있어도 4.3은 흡수가 안 되고 인산도 흡수가 안 되고 가리도 흡수가 안 되고 알루미늄, 철, 망간 이게 식물에 독작용을 해서 뿌리끝을 녹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도가 이 정도로 중요하니까 토양 산도를 꼭 해보시라. 그래서 제 흑농 4종 세트 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는데 요거를 우리 사장님들이 재배하는 데다가 30평 내지 50평에 기비를 누르시고 요거는 종자 소독할 때 쓰시면 돼요. 요건 엑스칼리버 골드거든요. 요거는 이제 근권 미생물이라고 그럽니다. 콩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콩뿌리에는? 콩뿌리에? 손 들고 얘기해 보시죠. 아, 우리 사모님 37,000원짜리 공부 잘하셨네. 요거 하나 드릴게요. 예. 콩에는 그 뿌리옥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요거를 양파 종자 요거 하나 갖고 20캔을 버무려서 파종하면 돼요. 20캔. 그러면 한 3, 4천 평을 할 수가 있고 모종에다가 줄 때는 요게 지폴로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 갖고 열말 타서 묘종상에다 주게 되면 입꽃병 이런 것도 안 생기고요. 뿌리 내림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셀에다가 재배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고요. FA100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 갖고 균형 있게 크게끔 하는 거고요.
이 하나로톡은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 특히 무름병, 탄저병, 녹균병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약 줄 때 이렇게 섞어서 주시게 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자에다가 한번 처리하면 이제 수확할 때까지 가죠. 이게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고 밝은 재료는 이거 따라올 게 없습니다. 양파 뿌리가 됐던 콩 뿌리가 됐던 모든 뿌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탄수화물이 나옵니다. 그 탄수화물을 받아먹고 우리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작물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죠.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이 아주 효과가 좋다. 이건 처리하고 이틀만 지나도 뿌리 조직 속에서 이 살아가는 균이 보입니다. 양파 수확할 끝날 때까지 가. 양파 수확 끝날 때까지. 이게 이렇게 가고요. 이거 옥수수 어떤 게 처리하는 걸까요? 어떤 게? 손을 들고 얘기하셔야 돼. 그래야 상품이 있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예. 이게 처리한 겁니다. 이거를 옥수수 2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면은 발화도 잘 되고 대도 굵고 잔뿌리도 많아지죠. 바람에 쓰러질까요? 안 쓰러지죠. 가뭄에 견딘심이 아주 강하죠. 물에서 견디는 힘, 염에서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하다. 옥수수가 다 말라 비틀어져도 이거 처리한 거는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올해 행성에 옥수수를 100만 평 계약 재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갖다가 썼더니 옥수수 자리가 1cm 이상 다 커졌다는 거예요. 200평 옥수수 계약 재배했는데 90만 원. 그럼 3,000개거든요. 1cm가 길어지면은 100원씩 더 받으면 30만 원이 더 늘어나요. 2cm 길어지면 6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도 양파 심어놓고 24일 만에 처리한 거, 안 한 거, 땅 살리기 들어가고 엑스칼리버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겨울에 안 얼어 죽겠죠. 마늘도 이렇게 되면은 땅 들림 현상 안 나겠죠. 이렇게 되죠. 이 마늘 한번 보실까요? 제가 유튜브 찍다가 이 마늘을 2월 15일 날 땅 살리기 20평에 하나 쓰고 2월 15일 날 4일로 이걸 들춰봤습니다. 뿌리가 그물이에요, 그물. 그래서 이걸 흙을 털어서 뿌리 길을 재봤더니 한 자루입니다, 이게 삽 한 자루. 뿌리가 깊으면 가뭄도 덜 타고요, 양분 흡수도 좋아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여기다가 추비를 줘도 됩니다. 100평에 하나씩. 마늘, 양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추비료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콩 여기들 많이 심죠. 콩은 20kg에다가 버무리면 돼요. 새총 버무리고 나서. 콩은 팔자가 이때밖에 없습니다. 콩 본잎은 요거예요, 요거. 요때 FF백을 물 한 마리에 한 뚜껑을 타서 주게 되면 겨순을 안 잘라도 돼요. 그리고 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이거 콩 2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한 거거든요. 지상부보다 지하부가 훨씬 더 길죠. 콩이 이게 몇 개 달렸을까요? 콩이? 이거 한번 맞춰보실까요? 다 3개씩 빼겠잖아요. 3개씩. 몇 개나 달렸을까요? 못 맞추시네? 500개. 500개. 대충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500개 너무 많습니다. 300개요. 300개. 우리 사장님이 하나 드릴게요. 225개 달렸습니다, 이게. 한번 이거 갖다 드려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다 3개씩 빼겠다는 겁니다, 콩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여기. 요게 제가 어제 강원도 안반떼기 아시죠? 배추. 1200꼬지거든요. 이게 제 땅 살리기 흥농 4종 세트 승대입니다. 배추가 깨끗해져. 이 집 배추하고 이 집 배추하고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1200꼬지예요. 그럼 이 집에는 반쪽 시드름병이 와갖고 다 이게 죽어가요. 작업을 하나도 못해. 그럼 이 사람은 작업을 해요. 작년에 이 집에 배추 한 채 7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배추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연작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또 온도가 높아서 폭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런데도 이렇게 키우는 사람은 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파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도 토양만 잘 가꾸면은 양파 농사 40kg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 집은 이렇게 돼갖고 배추라고 이 집은 이렇게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땅 살리기가 토양에 들어가면 4개월 내 6개월 갑니다. 토양이 부실부실해집니다. 이거 여기에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성 인산이나 가리를 갖다 가용성을 바꿔주기 때문에 가뭄에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물만 만나면 부풀러요, 이게. 이렇게. 이게 통기성이 좋아지죠. 이 작물에 우리가 일반 비를 주면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는데 이건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먹습니다. 과비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여기 소똥이라든가 가축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걸 30평 내지 50평에 한 달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곰팡이가 쫙 삽니다. 이 곰팡이는 토양에 낸 우리가 낸 비료 퇴비를 분해해서 이 콩일로, 양팔로, 마누리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스스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 속에 있는 토착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많아버리면 각종 미네랄 공급이 잘 되고요. 특히 녹균병, 여기 제일 문제되는 녹균병, 균핵병, 시드름병, 무름병, 요것만 방지해주면 되잖아요. 이거 방지해주는 게 좋은 미생물 여기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퇴비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발효된 퇴비만 넣으면은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양분이 불균형이 돼버리면은 안 된다. 이게 균형 있게 된다.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여기 표층에 뿌리가 하얗게 나왔죠. 이렇게. 그럼 지상부가 좋아지겠죠. 여기는 좋은 미생물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미스테비가 내는 데는 땅을 들춰보면은 소금기가 이렇게 하얗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새뿌리가 못 나오죠. 여긴 나쁜 미생물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여기에 좋은 미생물이 70% 있으면 이 미생물은 있어도 쪽을 못 써. 근데 이게 70%고 이게 30%면은 이거 좋은 미생물 쪽을 못 씁니다. 병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토양에, 이게 이제 토양의 근본인데, 물간부, 체간부가 있지 않습니까? 토양에 칼슘, 마그네슘이 있다더라도 이런 게 균형이 깨져버리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게끔만 올라가면은 지상부가 튼튼해지니까 광합성이 잘 되죠. 근모 발달이 잘 되죠. 토착 미생물이 활성화되죠.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죠.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광합성이 안 되고 뿌리 발달이 안 되고 양분 이동이 안 되고 나쁜 일이 많으니까 시드름병이 제일 먼저 나타나. 무름병 나타나죠. 입에 탈수 현상 나죠. 양파 마늘에 입금 마른병이 찾아옵니다. 또 입 마른병이 찾아와요. 입금 마른병, 입 마른병이 찾아오면 곰팡이가 펴버립니다. 그럼 이거 불 보듯이 뻔하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이게 땅 살리기 유기질 뿌리고 엑스칼리버를 처리했더니 땅속에 하얗게 누런 것 같이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이 곰팡이가 우리가 낸 퇴비 비료를 분해해서 양파 마늘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낸 퇴비는 곰팡이가 안 핍니다. 이게 뒤늦게 펴버리니까 5월달 때 4월달 펴버리니까 나쁜 미생물이 드실거리니까 뿌리가 다 물러, 양파가 물러. 이게 이제 저장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 곰팡이가 뿌리인데, 곰팡이가 토양에 등장하면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많은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고 식물은 병균으로부터 보호받고 토양 구조를 갖다 개선을 시켜주고요. 곰팡이는 식물 뿌리보다 훨씬 가늘고 길어서 토양 속에 깊이 뻗어갖고 뿌리가 닿지 않는 곳에 인과 질소를 갖다가 작물한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만 쓰면 저절로 된다. 우리가 질소인산가리, 우리 질소 요소는 한 포대에 질소가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46%. 1등입니다. 내가 드릴게요. 받으십시오. 예. 46% 들어있죠? 예. 가져가시죠. 인산 15%, 가리는 뭐, 이렇게 되죠. 칼륨은 50%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하는데, 이 철, 아연, 망간, 구리, 몰리브덴,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스테비하고 비료를 많이 내서 토양 속에는 존재하나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흡수 못 해버리니까 양파는 크더라도 저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균형 있게 흡수하게 되면 양파가 1kg가 가도 저장력이 좋다. 그래서 이게 질소, 예, 균형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게 뭐예요? 부추잖아요. 이 부추가 이 끝이 깨끗하죠. 모든 토양의 농도가 저농도입니다. 식물에 뿌리는 고농도예요. 그래서 양분을 쭉쭉 끌어올립니다, 이게. 그런데 유박이나 미스테비 화학비료를 많이 내면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려. 그러니까 입금 마른병이 오죠.
낮엔 시들었다가 밤에는 깨어났다가 이렇게 탈수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토양의 농도가 저농도에 되는데 미수태비라든가 태비가 다량을 들어가면 이게 생긴다. 언제? 5월 달에. 그래서 이 시들병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양파가 그때 이제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앞산 뒷산에 많이 피어있던 진달래 요새도 많이 피던가요? 왜 없어졌을까요? 예? 그것만 알게, 왜 그럴까요? 진달래가. 봄에는 캐나리 진달래가 그냥 앞단 뒷산에 빨갛게 났잖아요. 이 진달래가 없어진 거는 왜 없어졌느냐? 나무를 안 하게 되니까 토양이 중성 땅으로 변한 거예요. 이 진달래 산성 토양에서 잘 됩니다. 옛날에 나무 박박 긁어다 대니까 거름이 없으니까 진달래만 남았잖아요. 이 생태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에 장애를 주는 요인, 미수태비, 부패세균 및 병원성 세균, 이게 가스장애 나죠. 이게 좋은 미생물을 죽여버리죠. 병원성 미생물이 이게 우세하면은 이 좋은 미생물이 죽어버리니까 영양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통기성이 없어지고요. 토양이 부패하면 뭐가 돼요? 뿌리도 부패한다.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다. 이거죠. 그럼 세균 발달 이게 저해되고 뿌리가 괴사되면은 토양에 양분 수분이 있다 하더라도 흡수를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아까 시드름병이에요, 시드름병. 그래서 자기 방어 능력을 갖다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물이 안 되죠. 그래서 요 원리만 아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죠. 분홍색 뿌리 썩은 병 이런 것들. 이게 농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몽탄 농협에 20kg에 13,000원에 납품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20% 나오면 여러분들의 양파는 15,600원짜리예요. 농협은 13,000원짜리 샀지만은 1,4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잘 농사 지셔야 된다. 그래서 농협도 발전하고 여러분도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안 생겨야 된다. 마늘 한 방에 10,000원씩 환원 사업하면은 엄청 큰 거잖아요. 양파 팔아갖고 한 방에 5,000원, 10,000원씩 환원 사업 해줘봐요. 여러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같이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나만 농사 잘 지어갖고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도 이런 교육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거죠. 뿌리가, 여기가 깨끗해야죠, 여기가. 할 때까지. 그래서 이 포트멸이라든가 육묘상자 소독을 안 해버리면은 창고에만 들어가면 여기 썩어. 문제는 양파가 20% 썩으면은 10,000톤이면은 2,000톤이 썩는 거거든요. 버리는데 1억 6천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한 해제입니다. 6월 17일 날. 요 4종 세트. 30평에 땅 살리기 하나 넣고, 종자는 요걸로 처리하고, 월동 전에 FF100 하나 뚝 2번 주고, 월동 후에 8번 주고, 여기 40kg 했습니다. 40kg. 이렇게. 이렇게 됐죠. 여기는 태안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됐죠. 양파가 당도가 몇 브릭스 나올까요? 양파. 한번 맞춰보실까요? 7.5브릭스 이상. 또요? 더 높이 얘기해 보시죠. 더 높이. 10. 예? 10. 예. 우리 상무님 더 높이. 12브릭스. 이게 우리 어떤 분이 12브릭스 하셨나요? 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가서 홍보에 하나 갖다 드려요. 여기 14.4브릭스 나왔거든요. 13.1브릭스, 10브릭스 이렇게 나왔는데 양파가 여기서 어디가 제일 당도가 높을까요? 당도가? 껍질 쪽. 껍질 쪽? 아니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아래 위쪽에서 어디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14.4브릭스 나왔어요. 여러분들 양파 이렇게 나오면 깜짝 놀라죠. 마늘은 40브릭스 이상 나옵니다. 우리 신텍스 사장님네 마늘 42브릭스 나옵니다. 근데 이 알리신 성분 때문에 우리가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도가 높고 13브릭스 이렇게 되면은 양파가 크도 저장력이 좋다. 그럼 우리가 먹는 음료수에 구연산이라든가 이런 설탕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부패지 말라고 많이 넣는 거예요. 부패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저장력도 좋고 좋죠. 이렇게 1kg씩 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양파 보셨나요? 이게 해제입니다. 해제. 이렇게. 이런 것들. 무름병 초기 방지에 잘못해버리면 이렇게 되죠.
요게 무슨 병일까요, 요게? 요거? 예? 이거 녹음병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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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농사 40년 지셔도 안 돼. 이게 물음병이에요, 물음병. 요 부분이 다 물러갖고, 여기 다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요 두 가지를 섞어서 주게 되면 이런데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입 마른 병하고 이런데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종자는 이렇게 버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 타서 줘도 돼요. 몇 판에다가. 아까 그 엑스칼리버 한번 봉투에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 갖고 이게 안 풀립니다. 약간 미지근한 물이나 어디다가 풀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넣고 파종 후에 2번 정도만 여기다가 주시게 되면은 이게 성장기 내내가 제일 좋은 건 균핵병,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습니다. 이렇게. 뭐 좋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이렇게 침지 처리해도 됩니다. 이렇게 침지. 이렇게 제6매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제6매장에서는 이제 배춘멸이라든가 양파멸을 이렇게 공중육명합니다. 공중육명. 혹시 양파모유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9,000원씩 300장 이상 도착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양파묘도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고요. 제가 태안군 전체 배춘물을 다 공급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FF액 하나로 뚝 친데, 안 친데, 이 곰팡이병, 입마른병,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딸리니까 제가 이 병해충 방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신텍스 사장님을 모셔갖고, 또 현지에서 직접 농사를 하시고, 변산농협 200명 다 컨설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이제 이 아리랑 종자를 몽탄농협만 공급을 못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올해 시범포 들어가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조생종은 요 신기사모라고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게 이런 종자도 청계지역에서 많이 나가고 있고요. 마늘 종자 이렇게 침지 처리하면 됩니다. 마늘 여기에 갖고 3-4시간만 넣었다 빼면 하루 저녁만 자도 뿌리가 나와요. 발화가 잘 된다. 생강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게 제주도에서 4종 세트 등급을 해갖고 이거 쓴 거거든요. 기빌로 30평에 하나, 종자 소독하고 이렇게 8번을 준 건데 6필지에 여기 시범포를 했는데 마늘이 9.19kg. 이건 스페인산 마늘이 아닙니다. 남도 마늘. 5.5, 5.8, 7.kg. 그래서 많이 차이 난 데는 2kg. 아니, 제일 많이 차이 난 데가 3.8. 덜 차이 난 데가 2kg입니다. 평당. 마늘은 평당 1kg만 더 나와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상품률이 이렇게 높다. 1등이 75.4, 53%, 58%, 63%, 22, 53. 요즘에 농산물은 특하고 상하고는 반갑입니다. 반갑. 그래서 농사를 기왕 지시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 흥농 4종 세트 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을 자제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다 농협에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몽탄농협에서 다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다 가능한 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실천일로 아까 투자를 하면 소득이 창출되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보입니까? 예, 우리 사모님 이거 하나 드려야겠네요. 돈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흥농TV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0가지가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작물별 관계없이 다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오늘 다음 강의는 우리 신텍스 사장님을 한번 모실 건데, 신텍스 사장님은 제가 이쪽에 멀어갖고 다니면서 교육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그래갖고 제 일을 좀 도움을 주십사 해갖고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제 흥농 영농 상담 실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농사 지시다가 궁금하시고 이러시면 항상 문의 주시면은 이제 현장 컨설팅도 되고 물음에 답도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 농사 지시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수확량이 200평당 몇 개 정도 계셨나요? 올해 200개, 300개요? 200개. 450개요? 어느 부이신가요? 450개. 예. 희망사항이 그렇다. 아, 희망사항이요? 예. 보통
120개, 예를 들어서 10공을 심는다 그러면 평당 한 120개 들어갈 거예요. 120개. 근데 120개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대로 120개를 수확을 한다 그러면은 종자 회사마다 전부 다 평균 구종이 한 알당 300에서 350g 말을 하거든요. 350g 잡으면은 400개예요. 400개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평당 88개를 심었는데 530개가 나왔어요. 지금이 아니라 올해가 아니라 제가 농협에 있을 때 우리 180 농가들하고 같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양파를 여러분들이 모르셔가지고 여기 오신 게 아니라 제가 농사지는 기술하고 여러분들이 농사지는 기술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가 530개를 캐게 된 동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파 모르시는 분은 없죠. 여기서 다 아시잖아요. 아까 요 앞전 사장님 말씀이 100년을 여기 무안지역에서 양파를 하셨다는데 모르실 일이 없어요. 양파에 대해서. 기술이 틀려요. 기술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술하고 제가 하는 기술이 틀리더라는 얘기예요. 양파는 알았지만은 그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저는 자갈밭입니다. 몽탄도 논양파보다는 반양파가 많아요. 제가 2년을 여기를 다녀봤으니까요. 골고를. 저는 저기 보시면 자갈이 보이죠? 돌이 지금도 막 솟아요. 마늘이나 양파는 오줌 싸면 물이 빨리 빠질 정도로 그런 밭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도 두둑폭은 90cm, 옆줄은 24cm, 앞줄은 12cm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달산리가 지금 기계가 있고 기계화를 하시고 다른 지역도 기계를 재배하시나요? 다산리. 이게 달산리 말고 또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도 기계로 심으시는 데 있나요? 몽탄이 또 두 군데가 또 있어요. 아, 또 있어요. 네, 앞으로 기계 정식으로 가는 것이 수확량을 늘리는 방법. 그건 왜 그러냐면은 마늘 양파는 뿌리가 여러분들이 뽑아 보시면은 곁가지 쉽지만 새근이 없어요. 새뿌리가 없어. 가는 뿌리가 없어요. 직근이단 말이죠. 아무리 양분을 많이 줘도 그놈이 먹는 것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녹균병 3월 달에 기술센터에서 뽑아내라기요. 녹균병 이게 보면은 뽑아내면은 옆에 놈이 크죠. 그만큼 양분을 많이 먹는다 이거예요. 높게 심으셔야 한다 이거예요. 높게. 근데 여기는 지금도 그런가 물건데 16개까지 심었더라고요. 16개까지. 그러니 어떻게 바람이 통하고 양분이 먹겠냐고요. 여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여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트레이 파종을 많이 하시는가요? 전환이 됐나요? 땅에다가 바로 씨앗을 뿌리시는 것이 많은가요? 땅에다가 씨앗을 두둑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톱밥 얹는 것이 많은가요? 그게 제일 많죠. 많죠. 예. 예, 반반. 옛날에는 트레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제 그때도 여쭤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물 관리하기가 편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신다고 했는데 기술 조금만 참고하시면은 한 20일만 고생하시면은 그게 원료 낫거든요. 여러분들 벼 육묘는 돈 주고 사죠. 지금은 모판 모 안 기르시죠 집에서 별로. 지금도 길러요. 근데 직접 안 하시는 분들은 사다 쓰시죠. 모판 똑같아요. 양파도 지금은 공중 육묘를 해가지고 줍니다. 제가 왜 직파에 대해서 이제 기술도 발달했지만은 직파를 안 하시는 게 좋냐면은 200평에 400개를 얻으시려면은 400망을 얻으시려면은 직파를 했을 때는 좀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은 12월쯤 가면은 양분을 적게 먹은 놈은 겨울에 서리빨이라든지 동해라든지 작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자꾸 유한 요소를 줄 수밖에 없어요. 얼어 죽은 놈, 디어 죽은 놈 있죠. 그러다 보니까 120개를 심었어도 60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확량이. 그리고 좀 더 큰 놈은 겨울에 나면서 생리작용으로 쌍구 추대가 생겨가지고 안 돼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육류 방법을 바꾸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400개 이상을 수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본이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기술을 받아서
저는 기계화를 변산농협은 옛날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 사업을 받아서 10억을 받아가지고 10% 자부담하고 9억을 공짜로 얻어가지고 기계화를 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그냥 악조건이에요. 그냥 떼기밭이에요, 떼기밭. 그런데다가 70%, 60%, 70%를 기계로 심어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많더라는 얘기죠. 저희도 처음에는 평당 13kg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35kg 게 350개, 400개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기술을 좀 더 발달시켜가지고 530개를 캤단 말이죠. 농협에 다닐 때. 지금이 아니라. 그 원인은 넓게 심었고 기계 정식을 육묘를 그렇게 해가지고 심다 보니까 호메이로 찍어서 심으면은 25일 가요. 뿌리가, 새 뿌리가. 육묘에서 뽑아서 그 뿌리가 사는 게 아니고 그 뿌리는 싹 죽어요. 뿌리는 파종을 한 날부터 새 뿌리가 나와가지고 정식하기 전까지 커다가 정식이 오면 또 죽어요. 그때부터 25일간 동안에 뿌리가 새로 나가지고 12cm 이상, 5개 이상이 나와야 겨울에 추위를 견디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4월 말까지 계속 뿌리가 생기고 건강이 크다가 늙어서 죽고 이렇게 반복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못 오게끔 하는 것이 좀 이따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조건에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알이 구종이 비슷비슷하죠. 600g만 나오면은 한 알에 1kg 150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평균 600g만 나오면은 530개 나와요. 그러니까 종자 회사마다 평균 구종이 350g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400개를 수확할 수 있지만 저는 530개를 수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추가를 한다면은. 그리고 제일로 여기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는 이제 축분이 별로 없어요. 그쪽은. 그 퇴비를 사다 썼거든요. 그래도 퇴비는 뒤집어 놓으면 냄새가 납니다. 뒤집어 놓으면은. 자, 퇴비가 아무리 발효를 잘 시켜서도 퇴비를 뿌리고 나면은 나비가 먼저 올까요? 개미가 먼저 올까요? 파리가 먼저 올까요? 그러죠. 파리는 주변에 파리가 없는데 뭔가 음식물 떨어뜨려 놓으면 금세 파리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 고자리 파리가 어떤 부분을 문제를 일으키냐면 알을 까요. 그러면 거기다 알을 까. 미숙 퇴비. 똥은 뒤집어 놓으면 냄새 난단 말이에요. 냅두면은 눈으로 볼 때 좀 보기는 싫어도 뒤집어 놓으면은 냄새가 나요. 안 뒤집어 놓으면 냄새는 별로 안 나는데 그게 퇴비를 뒤집어 놓으면은 쓰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뒤집어 놓으면은 냄새가 나서 알을 까면은 그림이 뿌리 쪽으로 갈거요.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애벌레가 갈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바이러스 감염을 시켜가지고 흑색 썩은 균핵병처럼 시드름병이라고 그래요. 뿌리 쪽을 싹 갈궈가지고 나중에 수확기 때 되면은 찐빵 그 안에 있는 안고 있죠. 그게 빠진 것처럼 똥구멍 쪽에서 살짝 빠지는 거예요. 그 병 보고 시드름병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흑색 썩은 균핵병보다도 그 병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혹시 유기농 하시는 분 오셨나요? 유기농 하시는 분. 여기는 안 계시죠? 예.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소비처에서 시드름병 때문에 미치요, 지금. 그래서 퇴비를 완전 발효는 못 시키니까 그 발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저는 어떻게 해서 530개를 캤느냐. 첫 번째는 땅을 만드는데, 땅이 푸슬푸슬해야 돼요. 그래서 수확과 동시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수단그라스를 심습니다. 수단그라스. 수시 때, 미국 말로 하면 미국 수시단 말이죠. 미국 수단그라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미국 수시요. 이 종자, 여러분들 축산을 하시니까 이거 많을 겁니다. 한 포대 가지고 1200평 뿌리면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65일 길러가지고 노태를 쳐요. 푸슬푸슬하게 만든단 말이죠. 바람이 들어가니까, 아니 공기가 들어가니까. 두 번째, 부자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드는 것이 석회입니다. 석회. 석회가 이만큼 중요한데 요소 한 포대가 16,000원 얼마 가죠? 지금 요소 한 포대에 16,000원 가는가요? 대략 얼마 가는가요? 한 16,000원 얼마 갈 거예요. 근데 퇴비는 얼마 갈까요? 아, 이제 석회를 얼마 갈까요? 4,000원. 그러죠. 근데 이렇게 싼데도 석회를 잘 안 쓰셔요. 동네 어귀 가면 막 쌓여가지고 몇 년째 있어요. 석회가 들어가야 산성 토양이 중성이 됩니다.
벼나 미나리는 특별하니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요. 근데 양파, 마늘은 죽었다 깨라도 안 됩니다. 논재배 하시는 분들은 천년도에는 꽃아마 쉽게 말해서 쪼리밖에 안 나와요. 중성 토양이라, 아니 산성 토양이라. 근데 석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석회가 들어가면은 미생물 활동을 시킵니다. 미생물 활동을 하는데 미생물이 많아야 되는데 미생물은 먹이가 뭐냐? 유기질. 말 그대로 퇴비단 말이죠. 퇴비. 퇴비는 줄 줄 아는데 석회를 주실 줄 몰라요. 매년 비료 주고 뭐 주고 유한 주고 요소 주고 하면은 이게 산성화가 돼요. 땅이. 그래서 저는 매년 토양 검정한 뒤에 매년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200평에 석회 2포대스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맞아 들어가더란 얘기죠. 산도가. 그래서 저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 땅 살리기는 개분에다가 효무균을 접종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걸 쓴 지가 한 10여 년 됐습니다. 효무균을 접종을 해가지고 여기서 미생물이 나오는데 균이 여러분들이 쓰는 퇴비를 꾸준히 6달 정도를 끌고 갑니다. 계속 미생물을 활동을 하게끔. 그러면 먹이가 있으니까 뿌리가 마다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뿌리가 좋으니까 마늘, 양파를 수확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에는 밭사미도 소독을 했어요. 농협에서 소독제를 무상이 아니라 일부 돈 받고 팔았어요. 엄청 힘들어요. 밭사미도 소독하시기가. 저 철길 옆에 거기가 어느 지역이죠? 이쪽에 철길 가는 쪽. 몽강리죠. 거기가 주로 많이 밭사미도 소독을 하더라고요. 밭사미도 소독을 저도 그때는 했어요. 힘들어서 제가 개발한 것 중에, 찾은 것 중에 석회질소 비료라고 있습니다. 요것은 열흘 정도만 물이 있으면은 흙에다 버물러 가지고 노타를 쳐서 열흘 정도만 되면은 이 속에서 농약 성분이 나와 가지고 균오고 충오고 잡초 일부 씨앗을 죽여요. 100%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비닐을 안 덮어요. 그냥 물만 열흘 동안만 이렇게 촉촉하게 하면 됩니다. 물이끼가 있죠. 스프링클을 넣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놨어요. 스프링클을 해가지고 열흘 정도만 하면은 이게 농약 성분이 열흘 동안에 나와요. 근데 100%는 아니더라도 밭사미도보다는 안 힘들어요. 소독하는데. 이건 2년째 했더니 흑색성분 균핵병, 시드름병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녹균병도 적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300평 기준에서 석회질소 100kg. 저는 제 지역에는 퇴비가 없어서 땅 살리기 유기질. 그러니까 20평에 한 포대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열흘 동안 했더니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요것은 이게 20kg에 농협에서 한 5만 원 정도 팔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여기에 석회 한 포대가 들어있어요. 석회 한 포대. 양이. 칼슘이. 그리고 질소가 22%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완효성 질소예요. 서서히 질소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질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세 번째 한 일이 마늘, 양파는 겨울을 나는 작물이죠. 그러면 추운 때 비료 밑거름이라든지 1차 웃거름, 2차 웃거름 때 거름을 먹지 않습니까? 양분을. 추울 때 먹어요.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밥을 먹더라도 건강하게 양분을 흡수하는데 따뜻할 때가 더 흡수가 잘 될까요? 추울 때가 막 바람치고 할 때 잘 들어갈까요? 따뜻할 때가 좋죠. 결국은 따뜻하게 이 비닐 속에가 따뜻하게 그럼 해야 되는데 검정 비닐은 투명 비닐에 비해서 30% 알이 안 커요. 안 따뜻하니까 땅이. 근데 땅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퇴비를 겨울에 놔두면 이렇게 헛간에서 나와가지고 놓으면 기름이 모락모락 나오던가요. 미생물이 활동하니까 열을 내낸단 말이죠. 그래서 밑거름으로 주고 비닐을 덮었는데 또다시 퇴비를 여기다 얹어놓으면은 고자리 파리들이 냄새 맡고 두르겠죠. 그래서 퇴비를 두지 마시고 저는 요소, 1차 웃거름 때 요소, 치요다, 황산가리 200평에 8kg를 주고 그 다음에 땅 살리기를 100평에 한 포대씩 위에다 뿌려줬어요. 가운데다가. 땅 살리기, 냄새 안 나는 거. 이게 펠렛으로 돼 있어가지고 고압으로 중탕을 했어요. 요런 걸 뿌려줬더니 지온도 올라가고 제가 치요다를 어디서부터 찾았냐면은 여기 엄다 농약사에서 치요다 사다가 우리 농가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치요다가 질산태 비료인데 수용성 비료단 말이죠. 국내에서 나오는 질산태 비료는 추울 때는
빨리 흡수가 안 돼요, 식물이. 근데 치오다는 일본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추울 때 먹는 비료예요. 질산 때 비료. 그래서 변산 농협에 있을 때 저는 치오다 비료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이 늘어나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겨울철에 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겨울 이게 밑거름에는 못 오지만은 웃거름을 때 2월 달에 춥지 않습니까? 3월 달도 추워요. 그때 빨리 먹게끔 해서 양파가 크게끔 만들어 주려고 치오다 비료를 넣었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땅 살리기로 위에다 뿌려줬더니 엄청 좋습니다. 효과가. 그래서 530개를 캔 거예요. 그리고 농약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 무름병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두 분 강사님이. 무름병은 바람에 의해서 어린 모에다가 그 미세한 모래알갱이 같은 거, 형알갱이가 상처를 내서 무름병이 초기에 많거든요. 녹균병보다도. 녹균병은 2월달, 3월달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육묘장에서 이게 땅에다가 뿌리를 박은 거, 육묘장에서부터 1차 감염이 돼요. 그 다음에 2차 감염은 봄밭에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갖다가 양파를 심을 자리다가 지금 밭삼이도 소독을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애려고. 3월 달에는 이파리에서 나온 녹균병균 균사가 날아다니면서 2차 감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초에 잡아버려야 돼요. 원래. 그때 무름병이 녹균병보다 눈으로 볼 때 무름병이 빨리 보인다 이거죠. 그때 무름병 약은 무엇을 하냐? 일품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일품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쓸 때 6EFA100 하나로 뚝을 쓰시고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하나로 뚝은 양파 그 녹균병의 균사가 있죠. 볏짚을 태워서 뿌린 것처럼 제가 그걸 썼어요. 21마리다가 2병을 타가지고 뿌렸더니 이틀 후에 갔더니 그 검은 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균사가 없어지더라고요. 저기 소독제예요. 소독제. 우리 그 화장실에 쓰는 낙스 있죠. 낙스하고 좀 비슷한 성분이더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농약 성분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균사가 있을 때 저걸 쓰면은 금세 균사가 없어집니다. 이런 효과가 있고 6EFA100은 질소 흐름을 조절하는데 여러분들이 양분을 좀 과하게 주다 보면 웃잖아요. 그때 가서 2배를 치니까 한 번이 아니라 한 2~3번 쳐버리면은 한 일주일 간격으로 성장하는 것이 멈춥니다. 억제가 돼요. 억제돼. 자라는 것이 억제돼요. 그러니까 칼슘제 이거 쳐야 억제 안 됩니다. 6EFA100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니까 잘 보시고 겨울을 나는 작물이라 저게 저는 세 번째 한 일이 겨울에 면역력을 증강시켜줬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재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틀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가 어떻게 되는지 10달 동안에 다 아셔요. 양파에 대해서, 생리에 대해서. 근데 기술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틀려요. 기술을 여러분들만이 갖고 계시는 기술이 있고 저는 저대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술을 여러분들이 용묘 방법, 비료를 어떻게 쓰냐, 겨울에 비료를 무슨 비료를 쓰냐 이런 것보다도 자, 앞장으로 넘어가서요. 이겁니다. 어떤 밭에다가 심어야만이 양파가 잘 자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땅속 환경, 비닐이 치기 밑에요. 2번째, 햇빛을 많이 보는 것. 근데 햇빛은 여기는 뭐 산속에다 심는 분은 안 계시지만은 구름 낀 날, 비 오는 날, 그 다음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햇빛을 많이 못 받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기능성 자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첫 번째,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의 기술을 터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술하고 여러분들 기술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조금 있다가 육묘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합니다. 못오게 하는 거, 뿌리가 자라지 못오게 해서 200평에 350개를 모케이크를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벨것을 다 주더라도 습이 많으면 안 자라게 되겠어요. 숨을 못 쉰단 말이에요. 숨을. 그래서 저는 90cm 두둑폭을 90cm로 만들었고 저는 기계로 심었지만 기계로 못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심은 분들은 반드시 8개만 심으셔야 돼요. 8개. 8개.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고랑이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고. 아니 고랑이 많이 잡아먹더라도 수확량이 300개, 400개 나와버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8개만 심으세요. 양쪽에 앉아가지고 둘이 4개씩 심으시면 싸움도 않고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덩어리흙. 이것은 벼를 재배하고 논에다 하시는 분들, 노탈이 잘못 익어가지고 덩어리흙이 되면은 뿌리가 약해가지고 어린 뿌리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뿌리가 문제가 붙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단그라스를 심어가지고 만들었다 그죠? 아까 산성토양은 안 자란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염류, 그 다음에 병충해, 소독한 거, 그 다음에 추위, 양파 심어놓고 제초제 뿌리고 물 주죠. 제초제. 제초제를 몇 가지 쓰십니까? 2가지 쓰시나요? 3가지 쓰시나요? 기본이 2개죠. 2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개 이상 넘어가면은 제초제 양이 많으니까 그름을 뿌리고 물을 주고 비가 온다든가 하면 그름이 그대로 들어가서 뿌리가 새로 나오는 뿌리를 억제를 시킨단 말이죠. 그게 안 자라니까 자꾸 겨울에 유한 주고 요수 준다고요. 그러면은 문제가 또 붙어요. 봄에 활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가지만 주고 풀이 나면은 3월 달에 가서 관리기로 북을 주시든지, 북을 주려고 본 게로 1m 20, 30대 버리는 두둑에다가 관리기로 북 줘버리면 흙이 안 가겠죠. 그래서 1m 정도의 두둑폭을 만들어서 8공을 심으시라는 얘기예요.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기술이 저 기술하고 비슷해서 분명히 200평에 400개 이상은 나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것은 제가 해본 경험이고요. 자, 겨울에 여러분들이 유효한 요소를 많이 주죠. 안 자라니까 아까 그런 겨울 되기 전에 여러 조건이 안 자라게끔 만들었는데 퇴비, 가스 냄새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는 죽었다 깨내도 영상 4도 이상에서나 뿌리가 활동을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얀 비닐은 3월 달에 눈으로 볼 때 파랗게 보여요. 검정 비닐은 4월 달 돼야 되고. 근데 그 전에 가서 심기 전에 심을 때 좀 잘못해놓고 자꾸 이것만 주어요. 먹질 않아요. 갑자기 좀 먹기는 먹지만은 갑자기 추위가 와버리면 이게 대파, 쪽파 뒤친 것처럼 흐물흐물하면서 무름병이 와버립니다. 무름병이. 이게 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가만 놔둬도 3월달 되면 크니까. 그때 가서 웃거름을 때 치오다를 좀 더 주세요. 요소를 좀 더 주든지 2kg를 더 주든지. 그때 키워야 돼요. 겨울에는 안 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유한 안 주시겠죠? 겨울에 요소 안 줘야 돼요.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수확량이 안 올라간다니까요. 이렇게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수확량이 떨어지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왜 그러는가를 아까하고 또 비슷합니다. 혹시 8조짜리 기계 정식 하시는 데가 있나요? 8조? 없죠? 이거는 4조죠? 8조. 그게 8조예요. 네, 8조를. 예, 주간기계. 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9보다는 옆폭은 24cm예요. 그건 고정입니다. 앞에 뒤에만 12에서 13cm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12cm로 하시는 것이 평균 구정 600g 이상 나와요. 근데 그 주간기계는 고정된 것이 14cm예요. 이것은 손을 못 댑니다. 앞뒤 간격을 최대한 15cm로 늘려버리세요. 늘려야. 그래야 나중에 감고 오고 하면은 옆줄이 안 맞아서 바람이 안 통해요. 좁게 많이 심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수매를 할 때 알수로 수매합니까? 무게로 수매합니까? 농협에서. 무게죠. 근데 많이만 꽂으면 뭐 되냐고요. 넓게 해가지고 크게 만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녹균병 할 때 뽑아내면은 크다고 했죠. 원리가. 그러니까 넓게, 최대한 넓게 하세요.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고, 손으로 그냥 트레이라든가 육류를 직파해가지고 뽑아 쓰실 때 주간 가리, 옆보고 앞뒤오고 17하고 13cm가 제일로 적합해요. 18 내지 13cm가 제일로 적합하더라고요. 수년간 해보니까. 그 정도 간격으로 심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거운단 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중심 위주로 직파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수확량이 틀려질 겁니다. 조금 도움은 될지 몰라도 생각이 바꾸시면은 수확량이 틀려집니다. 그 부분하고 트레이 용료하실 때 물관리, 이 부분하고 봄밭 준비를 여기는 벌써 밭사미들을 주어가지고 소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랍니다. 요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종자에서도 말씀을 다 했으니까. 올해 6월 윤달에 드렸어요. 그 파종 시기를
작년보다도 늦춰서 할까요? 작년하고 똑같이 할까요? 땡겨서 해야 할까요? 10일에서 15일 늦춰야 됩니다. 예, 그러죠. 좀 늦춰주시는 것이 날씨가 뜨거우면은 좀 이따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좀 늦춰주세요. 늦추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땅으로 뿌리가 들어가는 그 육묘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토양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미 토양 소독은 했을 거예요. 하셨죠? 모판 소독은 다 해놨죠? 모판 소독은 다 해놨을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녹균병이 감염됐다니까요. 감염된다는 게요. 땅에서, 육묘장에서. 그리고 퇴비를 드시면은 반드시 그 자리가 갉아버리고 모는 내버리면 되는데 그놈이 가서 시드름병으로 감염돼가지고 5월달, 6월달에 보여요. 손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퇴비는 육묘장에는 넣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 넣을 것인가? 다른 걸 넣으시고 육묘장을 아직 안 만드신 분은 비료는 넣지 마세요. 이미 땅속에는 거름이 많아요. 육묘 때 거름을 주면 안 돼요. 좀 까시르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에 잘 나요. 단점, 직파 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육묘, 직파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을 나는 작목이기 때문에 적은 모는 활차게 듣고 큰 모는 쌍구추대가 나와서 걱정이고 아무리 좋은 종자 주어도 그러니까 수확량이 적다는 얘기예요. 트레이모를 하시는데 트레이모 하시기가 어렵다 하면은 종자를 육묘판을 지금은 아주 좋은 시대라 택배까지 보내줘 버려요. 택배로 해서 공중 부양시킨 걸로 쓰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 이것이 소독하는 방법인데요. 밭삼이도 봄밭 준비하신다고 아까 그 직원이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방법하고 여러분이 하는 방법하고 틀린 부분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현장에서도. 밭삼이들은 농약을 뿌려놓고 노타리를 한 번 쳐서는 안 돼요. 골고루 섞어져야 하니까 한 2번 정도, 3번 정도를 노타리를 깊게 치세요. 하시고 나서 투명 비닐로 밀봉을 하시는데 여기는 삽으로 해가지고 옆에를 이렇게 막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가 몰라도 휴리피복기로 아예 좁게 아까 말씀드렸죠. 1m, 한 해가 1m 10 정도 해가지고 휴리피복기로 딱 가면서 전체가 미음자로 흙으로 다 덮어야 돼요. 밀봉을 시켜야 됩니다. 저것은 가스가 나와야 돼요. 가스가 어떻게 나오냐? 고랑에다 물을 댄 뒤에 고랑에서 습이 올라와서 위에 비닐이 위에까지 촉촉하게 보일 때까지 돼야 되는데 한 보름 사이에 14일 사이에 농약 성분이 가스로 변환돼 가지고 소독을 해요. 균도 죽이고 충도 죽이고 잡초도 죽입니다. 근데 삽으로 하면은 가스가 나가버리겠죠. 가스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요. 죽으라 고생하시고. 근데 이제 폭을 넓어버리면 10공, 12공을 심는다고 했을 때 겨울에 바람이 펄렁펄렁 하니까 불면은 펄렁펄렁 하니까 또 위에다가 흙을 쪄요. 찌시죠? 흙을. 그러면 이 고랑에 있는 흙이 균이 쉽게 말해서 소독이 안 된 놈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봄철에 녹균병이 겨울에 그놈이 균이 양파 옆으로 가요. 타고. 그래가지고 병이 생긴다. 이거 녹균병이. 위에다가 흙을 찌는 것은 병으로 올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구속폭을 좁게 하시고 8공 씹고 휴리피복기 기술센터에다 빌려서 딱하니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다가 고랑에다가 물을 대셔야 되는데 경사지는 어떻게 이럴 것이냐. 스프링클러 있으신 분들은 스프링클러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점적 관수, 쉽게 말해서 분수호스 있죠. 분수호스. 옆으로 퍼지는 놈 말고 높게 솟는 놈 그런 걸 해가지고 넓게 해가지고 물을 고랑이가 촉촉하고 이제 흘릴 정도로 계속 주세요. 한 15일 정도로. 그래가지고 습이 있어야만이 이게 성분이 쉽게 말해서 분해가 돼요. 근데 태양열 소독은 해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구름이 끼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 저는 아까 석회질소 했죠. 이게 방법은 이미 밭삼이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십사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그렇게 하셔요. 네. 예, 문강리 쪽에는 꼭 그렇게 해보세요. 전에 보니까 삽으로 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고생만 주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석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태양열 소독은 생석회를 내야 돼요. 우리가 축사에서 구제에 걸 때 앞에다가 놓고 물 뿌리면 뽀글뽀글 끓죠. 그게 지나면은 소석회가 돼야 해요.
생석회가. 그래서 열을 내라고 저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파사미드는 석회 넣고 퇴비를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동네마다 퇴비가 많으니까 축분을 거기에다가 땅 살리기를 200평에 5포대 만들면은 퇴비에 나타나는 문제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빨리 효무균이 발효를 시켜가지고 좋은 퇴비로 만들어서 6개월까지 끌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투자를 해보시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좋더라는 얘기죠. 이번에 파사미드에다가 밑거름에다가 그 다음에 퇴비에다가 땅 살리기에다가 같이 섞어가지고 소독을 해놓으시면은 내년에는 농사 분명히 풍년 농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밀봉 꼭 하셔야 돼요. 물을 꼭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비닐이 걷고 다시 노타를 쳐버리면 안 됩니다. 효과 없어요. 예. 자, 이것입니다. 위에만 뿌려놓고 물 줘버리면 다 죽습니다. 이건 이제 의미가 없고요. 혹시 육묘장 소독이라든가 안 만드신 분 계시나요? 육묘장 트레이 놓으시려고? 안 계시죠? 다 해놨죠? 혹시라도 안 하신 분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세요. 자, 니도밀은 녹균병입니다. 실바코나 모라천 옛날에 카스텔란 잎제예요. 저게 뿌리 균핵병의 직효약입니다. 치료제예요. 카스텔란이 안 나오니까 실바코나 모라체를 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메트 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량 미만으로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늦게 파종하시고 여기는 9월 20일경에 파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만생종입니다. 조생 아니고 이 정도 되면 될까요? 보통 그때요. 요때요? 예, 요때보다 조금 늦게, 한 2, 3일 늦게 하세요. 2, 3일 늦게. 이제 날씨를 전망을 하시가지고 늦게 하시되, 그러면 정식 날짜를 이렇게 잡으셔야 해요. 정식 날짜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엑스칼리버는 종자에다가 버물려서 파종하시고, 기계 정식을 하는 분은 코팅돼서 오기 때문에 종자에다가 못 해요. 트레이 위에다가 액비, 20일 이후에는 상토가 양분이 없으니까 양분을 공급할 때요. 그때 3번 뒤에가 있습니다. 3번 정도의 엑스칼리버를 분이 아니라 물 타가지고 같이 주세요. 이렇게 주시면 분명히 좋습니다. 이것은 뭐 안 하셔도 되고. 자, 육묘에서 여기 중간에다가 공탕, 종자를 파종한 거 말고 그냥 상토만 넣은 것을 공탕을 하나를 넣어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물 줄 때 뿌리가 상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 밑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 속으로. 땅 속에 수분이 많으면은 1시간 이내에 죽어버려요. 뜨을 때는. 추석 무렵에는. 실패다 이거죠. 그래서 공탕을 놓고 물 줄 때 열어보고 그 밑을 파보시라는 얘기예요. 파가지고 손으로 딱 쥐었다가 녹아왔을 때 덩어리 흙이 되고 습이 나와버리면 물 주면 안 돼요. 그때는 주지 마세요. 물을 주면 죽지만은 물을 안 주면 시들시들하다 물 주면 또 살아납니다. 육묘가. 자, 이렇게 주시는데 혹시 트레이모로 하실 때 뭐 일반 직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파는 상관없겠네요. 하실 때 저는 부직부 덮고 75%짜리 차광망을 덮었어요. 이 이유는 뽑혀요. 그리고 습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균일하게 발화를 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물 줄 때는 요 첫 번째는 요걸로 주셔야 돼요. 스프링클러라든가 분소수 줘버리면 죽어버려요. 뜨거서 요걸로 이 아주머니처럼 어디 가냐면은 이렇게 서서히 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주면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가해 부분은 좀 더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가야 돼요. 왜 그러냐? 가해는 바람이 많이 들어가요. 뿌리가 습을 좀 적게 먹어요. 그러면 가운데 치우고 나중에 심었을 때 결주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해는 한 번 더 주시고 가운데는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끝나요. 더 주면 안 됩니다. 고설육묘 아까 흥릉 사장님이 모판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설로 해가지고 뿌리 쪽에 노균이라든가 히드름병균이 감염이 안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하우스 뭐 그런데 문제는 과습이단 말이죠. 물을 적게 주고 시들면 오후에 물 주면은 살아나요. 근데 물을 많이 줬을 때는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요거예요. 파종을 하면은 4일째 되는 날 열어보면은 이게 싹이 올라와 있어요. 잘 보세요. 7일 후에
차광망을 걷어놓고 나면은 이렇게 꼬부라져서 올라왔죠. 뭐가? 그때는 뿌리가 하나만 내려가 있어요. 7일부터 차광망을 걷고 물을 한번 줍니다. 물을 한번 주었어요. 주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한 2, 3일까지는 뿌리가 2개, 3개밖에 없어요. 요때 20일이 넘어지면 두 입이 나올 때는 뿌리가 많습니다. 한두 개 죽어도 괜찮아요. 살아요. 근데 여기는 한두 개 있을 때 무지개 약한데 여기서 고온에 습이 많아버리면 그대로 자빠진다는 얘기예요. 1시간 이내에 실패요. 1년 농사의 육묘가 8, 90% 차지합니다. 육묘 실패해버리면은 그해 농사 짓지 마세요. 서두러져요. 제가 해본 경험입니다. 서두러져. 그러면 농사 안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묘 실패 안 하시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고, 직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트레이 모는 반드시 이렇게 하시고, 20일 동안은 정말로 정성을 들여가지고 물을 주시되, 물을 오전에 주셔야 될까요? 오후에 서양무렵에 주는 게 좋을까요? 서양무렵에 주. 오전에 줘가지고 낮에 뜨거워버리면 뽀글뽀글 가버립니다. 서양무렵에 좀만 주시라고 했어요. 많이 줘요? 적게 줘요? 적게. 모든 걸 더 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적게 주세요. 노지 직파는 10일이 지나도 비가 안 올 때는 물을 주되 나머지는 2, 3일 간격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되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시들시들하면 살아난다니까요. 물 주면은. 그 대신 기계무는 매일같이 오후에 주셔야 돼요. 한 번은 1리터 정도 줘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 이거 작년에 실패한 물 보세요. 스프링클러 주어서 죽어버려요. 물은 혼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 주는 도구는 20일 동안은 이걸로 주시고, 바쁘면은 20일 이후부터는 분수호스 깔아가지고 스프링클러보다도 이게 분수호스가 좋아요. 균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주시면 성공합니다. 자, 이게 더 뭐하고요? 이것은 별거 없고. 이게 직파의 단점입니다. 겨울에. 자, 12월 12일 날 몸통이 직경 1cm 5잎 나왔어요. 백발백중 추대 쌍구가 나와버렸습니다. 70% 나왔어요. 전라북도 고산 지역에서. 직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이런 부분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가 적은 것은 직파했을 때 이렇게 비실이가 이게 살더라도 이게 제대로 양파가 나오겠습니까? 딱 1분만 더 할까요? 예, 12시 땡 하면 그만 하시라고 있어.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이게 결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직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축분, 이걸 될 수 있으면은 직파는 하지 마시고 퇴비를 갖다가 발효시킬 수 있는 기능성 자재를 써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것은 나중에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혹시 기계모 하실 때 트레이 판을 계속 쓰시는 분은 소독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속에가 상토가 있어가지고 균이 옵니다. 예. 자, 넘어갑니다. 바빠서 말씀 못 드리겠네. 자, 물방울이 세면은 똥구멍이 뒤집어져요. 육류에서 뒤집어 올라옵니다. 이게 센 걸 하지 마시라, 이게요. 이게 트레이 모에 20일 이후부터 양분 공고 보고 엑스칼리버를 여기다 살포를 하시면은 뿌리가 빨리 닿고 계속 내년까지 계속 나옵니다. 병균도 억제를 하고. 자, 여기는 논양파가 없으니까 반양파가 주로 많으니까 이런 문제는 별로 없을 거예요. 밭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퇴비 넣으시고 거기다가 땅 살리기를 구입하셔가지고 반드시 넣으시되, 아까 뭐라 했죠? 석회를 넣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400개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제 경험이에요. 이게 제 경험. 21다시 하고 이렇게 주었더니 되더라는 얘기예요. 경험입니다. 반드시 땅 살리기 하고 이것이 방법입니다. 올해는 12구멍, 16구멍 하실래요? 8구멍으로 끝내실래요? 몰라요? 생각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장담을 못해요. 약속을 아까 400개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80으로 하셔야 돼요. 기계부 빼고. 80이요? 약속했습니다. 딱 기록해놓으세요. 정말로. 예. 양분은요, 양분은 이거예요. 양분은 이게 성분이에요. 양파가 원하는 3요소. 그러니까 비료 막 바꿔서 주지 마시고 정해진 비료 주시라는 얘기예요. 정해진 비료.
1차에는 무슨 비료, 2차에는 홍길동 비료 줘버리면 성분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고 제일 무난한 비료가 21-이에요. 여기 계속 썼으니까 21- 200평에 25kg만 밑거름 주시면 충분합니다. 소거름, 여기는 소가 많으니까 유박 쓰시면 안 됩니다. 유박 쓰시면 이거 나와요. 이게 유박 쓰지 마세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소거름을, 퇴비를 이걸 플러스 해주시면은 200평에 5포대씩만 넣어주시면은 분명히 이게 나쁜 것이 없어지고 좋은 걸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투자해보세요. 하시면 저처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번 드리고 끝날랍니다. 5분 돼버렸네요. 죄송해요. 물이에요. 물은 자기가 주장을 안 씁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기후가 변하지 날씨가 쉬도 없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물은 굽어진 데가 만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거기에 따라서 갑니다. 굽어진 데는. 그 뜻이에요. 시대가 변해요. 기후와 날씨가 틀려지고 소비자는 이런 양파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수확량을 400개를 만드시려면은 내 주장보다는 그래도 내가 뭐 어떤 것을 바꿔서 변화에 맞추어서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목청 높여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